유치원을 보낼까 어린이집을 보낼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엇이 다를까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살펴보시면은요, 출발이 달랐습니다. 네, 출발이 달랐다라는 거는 유치원은 1897년도에 부산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역사에서는 가끔 이 1897년도의 부산 유치원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가족과 함께 온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있었다면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 갈 텐데 여기 오니까 유치원이 없네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유치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친일파적인 그런 분들 자제만 다닌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유치원은 1909년도 난암유치원이라고 역사 속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처음 출발이 물론 일본인들이긴 했지만은 조금은 더 신분이 높은 느낌,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많은 것들이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더 특별한 느낌.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도시에만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대도시에 살아야지만 유치원을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 중산층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출발이 된 거고요. 어린이집은 1921년도에요. 태화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는데 이분들의 자제를 우리가 맡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엄마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모성보호를 위해서 가족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타가적인 그런 부분들, 목적이 유아의 발달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모님들께서 지금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을 돌본다라는 그런 타가의 개념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지금 현재도 유아교육법의 관리를 받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은 유치원은 교육부고요. 또 각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광주시 교육청 이렇게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각 지방단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놓을 수 있는데요. 일단 어린이집은 지금은 어린이집이지만은 예전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던 그런 경우인데요. 농번기 타가소 또 어린이집으로 지금 일원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협동유아원 이 모든 것들이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은 처음 발생부터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에 비해서 어린이집은 다양한 이름을 가졌었고요. 또 어린이집은 조금은 열악한 지역,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을 때 성인들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타가소 개념, 그러니까 농번기 타가소. 이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출발은 굉장히 달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지금은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또 예전에는 그 여성가족부 소속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성보호를 위해서 가족의 어떤 그 안녕을 위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더 적합한 부서가 아닐까 해서 여성가족부에 소속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그 교육기관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오랫동안 쭉 꾸준히 이어온 거에 비해서 어린이집은 조금 변화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목적이 유아가 아니고 그 부모가 됐던 경우가 있고요. 유치원은 꾸준히 유아의 어떤 전인적인 발달이 주 목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또 비교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사 교육 및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요.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각 시 내지는 각 도에 다 소속 그 교육청에서 함께 연합해서 업무를 보시는 그런 곳이 있고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의 어떤 유아교육진흥원은 정말 유치원에서 실무 경험이 많고 실제로
실제로도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또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연구사라던가 그다음에 유아교육에 관련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를 보면은요. 유치원 평가라던가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의 재교육, 그다음에 2019년처럼 유아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실무를 교사들에게 또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요즘 이제 박사급 이상의 선생님들이 많이 실무를 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했었었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했었었고요. 유치원 평가도 해봤었고 어린이집 평가도 해보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만큼 요즘은 굉장히 비슷한 질의 어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전에는 유치원은 계속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게 1960년대부터 계속 국가순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0세부터 5세까지 표준보육과정 0세, 표준보육과정 1세 이렇게 연령별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처음으로 교육과정이 통합이 됐습니다.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아이들은 만 6세가 되었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왜 굳이 유치원 교육과정, 왜 굳이 표준보육과정으로 다른 어떤 학습, 다른 놀이과정을 경험하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동일 출발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 5세가 졸업하고 1년 정도는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만 6세 초등학교에 진학한다면은 동일선상의 어떤 출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언급이 있으면서 2013년도에는 처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통합교육과정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과정 이름이 누리과정이에요. 두루두루 이런 누리과정이었는데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이었고요.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흔히 하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고 하는데 보호하고 양육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조금 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과정에 누리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주체성이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누리 보육과정이라고 했더니 유치원에서 우리는 교육인데 왜 보육을 붙여? 라는 말씀이 서로 있으면서 그때 누리 과정에서 보육과 교육이라는 용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뭔가 비슷한 거 아니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죠. 2019년도에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유치원도 교육과정이지만 사실은 어린이집도 교육이라는 요소가 빠진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그런 공통된 용어로 이제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그 교육과정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유치원의 경우에는요, 국공립이라는 유치원이 있고요. 그리고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혹시 보시면서 단설 유치원도 있고요. 병설 유치원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일단 국공립과 사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국공립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있는 국가나 국립대학교 부설의 운영 주체가 있는 국립유치원이 우리나라에는 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이 두 가지로 다시 나누는데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은요.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님이시고요. 또 멀리서 봐도 저 건물은 유치원 건물이야 라고 할 만큼 단독 건물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단독 건물과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유아들만 함께 있는 작은 처음 학교처럼 보여지는 그런 공간이고요.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건물을 정문을 같이 들어가면은 그 커다란 그 초등학교 교사 옆에 조금은 아기자기하게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 경우는 병설 유치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커다란 차이는요. 단설 유치원은 정말 우리가 봐도 멀리서 보이는 그런 커다란 건물 안에 유치원에 관련된 분들만 근무하시고 유아들만 재원하는 곳이죠. 그래서 최소 5학급 이상이고요. 원장 선생님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시고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셨던 그런 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들, 그다음에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만 함께 지내는 커다란 건물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단독으로 일정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유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유아들만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요.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교문을 같이 통과하거나 아니면 유치원 그 정문이 조그맣게 따르는 경우인데 누가 봐도 초등학교 옆에 유치원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커다란 운동장 옆에 유아들을 위한 또 자그마한 운동장, 실내 놀이터가 있다라던가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있죠.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소유의 건물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아의 75%가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봤을 때는 병설이나 단설 이런 국공립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45% 정도까지 수로는 있지만은 그 원에 재원하는 유아의 수를 봤을 때는요. 유치원,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의 수가 75% 정도에 이릅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의 유치원, 유아교육은 사립유치원이 계속 역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공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 만들어진 거는 1972년도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유치원에 대한 어떤 유아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했던 분들은 사실은 국가가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유아에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어린이집을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이 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종류가 많거든요. 예, 일단 어린이집도 국공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모두 부모님들께서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 하세요. 국립, 시립, 구립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관리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일단 건물이라던가 이런 환경적인 지원이 많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공립을 보내고 싶다. 심지어는 우리 집 바로 앞에 국공립 유치원이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부모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지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곳엔 항상 대기자가 많이 있고 우리는 순서가 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을 많이 뵙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훨씬 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들어보시면 또 금세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일단 시, 군, 구청, 그러니까 국립, 시립, 구립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국공립이고요. 영유아가 11명 이상 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직장인데요. 요즘 직장 어린이집 굉장히 질 높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원한 그런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직장의 어떤 요구를 굉장히 잘 수용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새해 기간 동안에는 연장 보육을 합니다. 예, 새해 기간 동안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근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백화점에 근무를 하실 때는 일요일에 항상 근무를 하시는 게 원칙인 경우가 많으니까 일요일에 근무를 하실 때도 자녀를 또 어린이집에 함께 등원할 수 있도록 일요일에 쉬지 않는다라던가 그 다음에 또 대학
대학에서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특이점은요, 어머님께서 간호사이거나 뭐 병원에 근무를 하실 경우에 어린아이를 자녀를 6시에 데리고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6시에 온 아이들은 그때부터 등원, 그 다음에 간식 먹기 해서 6시부터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못 잔 잠을 잘 수 있게 한다라던가, 그 다음에 또 오후 2시에 오는 아이들은 또 오후 2시에 온 아이들의 리듬에 맞추어서 또 하루가 운영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이 한동안 사업체에서 많이 영업이익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꼭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워낙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분들께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는 정말 많으세요. 왜냐하면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재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이런 경우는 이제 영유아 21인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아마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제일 많은 게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정 어린이집과 그냥 민간 어린이집.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은 예전엔 놀이방이라고 했었던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경험하실 텐데, 왜 아파트를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하시고 거기 아이들이 드나드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보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 가족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영유아가 20명 정도가 있다. 이랬을 때 영유아들의 보육에 여러 가지 가정 생활이 함께 병행이 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요, 이제는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은 가족과 생활하는 곳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요. 어쨌든 어린이집은 계속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영유아 11명 이상이 진행을 하는 것인데 가끔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린이집에 요구를 했더니 잘 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이 부모협동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국공립 어린이집,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일 테고요. 직장 어린이집, 사업장에 부모님께서 출근하시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주로 종교계에서 많이 운영합니다. 뭐 기독교라던가 불교계라던가 천주교라던가,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시작한 그런 민간 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도 20명 이하의 조금 더 적은 수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 어린이집, 그다음에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사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급간식도 준비해보고 이러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모협동 어린이집, 이렇게 종류는 많지만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종류는 아셨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라는 게 있고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의 중요한 거는요, 대학에서 정규 유아교육과 졸업생에 한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제를 이수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의 입학과 졸업까지 함께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점 이수제이기 때문에 어느 과에 진학을 하더라도 아니면 평생교육원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교육기관에서 51학점 이상의 그 보육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고 6주 동안 어린이집에 보육 실습을 갔다 온 이후에 함께 자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는 조금 폐쇄적이라면은 보육 교사는 조금 더 개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업 시간은요. 유치원은 그 유아교육법에 의하면은요. 처음 학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18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비슷하다라고 느끼시면서도 결국에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보육 시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치원은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가 가 있을 수 없다. 또 방학도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긴 시간 우리 아이가 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출발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은 정식으로는 방학이 없어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영유아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 뭔가를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집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때 영유아들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모두 들었을 때만 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제도인데요. 교육과정처럼 평가제도도 예전엔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 별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요, 통합지표가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평가하는 지표와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지표가 동일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출발은 굉장히 달랐는데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갈수록 많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은 그렇게 사건, 사고가 없는데 어린이집은 조금 아이들이 더 많이 다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뉴스를 보시거나 이러면은 아동학대가 어린이집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교사의 어떤 취득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공부의 부분,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요. 어린이집에서 그 아동학대로 많이 빈번하게 사건, 사고를 우리가 접하는 연령이 만 2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는 3살 반, 4살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지나가다 되게 예뻐서 아이가 너무 예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뜸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만 2세 된 아이들이 발달 특성을 보면은요. 자아감이 마구 생겨나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독립심이 생겨나고요. 첫 번째 사춘기가 바로 만 2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할 때 미운 3살이라고 말했던 거 생각나세요? 네, 그 미운 3살이 만 2살 반이고요. 이때 아이들의 어떤 발달 특징을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직은 발달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요. 선생님께서 이거 할래? 그러면 싫어 라고 말해요. 사춘기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이 해줄까? 그러면 아니 내가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독립심이 발달하니까 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싫어, 아니야, 내가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만 2살 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살 반, 4살 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선생님의 어떤 자격 기준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기관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비용 같은 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훨씬 높고 유치원은 조금 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요. 정보공시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보공시 알림이는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또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찾아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유치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세 글자를 넣으시면은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시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은 어디인지 두 기관을 비교해 보는 게 나오고요. 또 어린이집이라고 포털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 네 글자를 치셔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시에 나옵니다. 유치원을 선택하실 때 일단 우리 집에서 거리가 어떤지, 그다음에 그곳에서의 프로그램이 어떤지, 그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주변에 그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의 어머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가장 정확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원의 어떤 뭐 원장 선생님,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의 인원수가 어떤지, 학급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세 번째 강의, 대학보다 중요한 유치원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